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패시브 TD 러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액티브 러닝이고 그 대표적인 게 Q 러닝입니다. Q 러닝의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지난 네 가지 단점을 그대로 보완한 거라고 보면 되죠. 보면은 컨버전스 타임이 기냐, 혹은 팔러시에 의해서 제약되느냐, 혹은 가보지 않은 길이 있느냐, 세 번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값, 도출된 값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Q러닝입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전과 대동소이하고, 일단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 값들이 결국 하나로 컨버전스 된다고 했었잖아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값이 됩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값을 우리가 이전에 봤던 value iteration의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 봤을 때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이 더 낫겠군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봤을 때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보이죠? 이 값을 혹은 이 값을 혹은 이 값을 어떤 값이든 간에 패시브 우리 여기 PL 뭐예요? TD 러닝 알고리즘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값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죠. 그래서 컨버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들 하나하나는 결국 이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공식에 추후에 설명한다고 했던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더 사례를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공식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맥스 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expected value 해가지고 시그마 sum이죠. sum r의 t 제곱근에다 rt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 공식인데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값들이 바로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C3에 있는 이 C3의 스테이트 값이 유틸리티 값이 61이잖아요. 이 61이라고 하는 값은 내가 만약에 C3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100을 획득하기까지 지불해야 될 비용이 각 한 번의 액션마다 마이너스 40 깎아 먹는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질 수도 있죠. 확률. 나는 80%의 확률로 앞으로만 갈 수 있지만은 20%의 확률로 옆길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61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가치라는 거죠. 이게 뭐 주가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도 똑같은 기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도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미래에 흘러 들어올 현금의 현재 가치를 합산한 것이 그 기업의 이른바 그 형식적 펌을 한 주가가 됩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C3에 있는 상태의 기업의 주가는 61, 그리고 A1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기업의 주가는 81, 이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이 결정되는 공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 그죠? 이거고, 이건 달리 표현하면 또 이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거에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값들 하나하나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이 R 값과 그리고 팔러시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 값들은 이 팔러시 하에서 지금 결정된 값입니다. 내가 만약 팔러시를 바꾼다. 즉 여기서 웨스트로 가지 않고 노스로 가겠다. 그게 내 팔러시다. 그럼 이 값들로 달라지게 되겠죠. 어떤 팔러시에서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팔러시가 나있죠. 파이가 의미가 되어 있죠. 이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value도라고도 얘기하고 utility라고도 얘기하고, 교수들마다 뭐 용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바스찬 쓰른 교수 같은 경우는 B라는 용어를 쓰고, 제프리 힌든 교수 같은 경우는 U 용어를 많이 씁니다. utility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거나 요 공식이 결국 요 공식에 정책 팔러시가 추가되어서 이 공식이 나왔다는 거고, 이 셀 하나하나
즉 스테이트 하나하나의 값이 유틸리티 값은 결국 팔레시와 그리고 R 값과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죠. 뭐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거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 한 가지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 이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위로 가는 것이 제일 낫더라는 거죠. 그때의 값이 66입니다.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그죠? 따라서 이 공식은 바로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이 가장 합리적인가? 맥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네 가지 경우, 네 가지 취할 수 있는 액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주는 액션. 그것이 바로 그 쉘의 유틸리티 값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쉘은 그 스테이트랑 같은 의미입니다. 큐러닝도 똑같습니다. 큐러닝이 쓰는 공식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공식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이 공식과 이 공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Q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뿐이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태는 S 그리고 나아간 상태 그러니까 새로 맞이한 상태는 S 프라임으로 표시했죠. 근데 이 공식에서는 단지 S에다가 아래침자 T,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죠? 이 공식을 써서 작동을 시키는데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어디였나요? 그 헝가리인가 하는 지도에 그 부카레스트 찾아가는 지도 있었죠. 그때 그리디 설치, A 스타 설치 같은 거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로 탐색할 때 설치 그죠? 유닛 3였는가? 4였는가? 그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디 설치하고 A 스타 설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이 뭐라 하나 이거 큐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제이콥 실험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림을 좀 따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출발 지점이 여기죠, 그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항상 뒤로 돌아보게 되죠. 뒤로 돌아보니까 이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0.02로 바뀐 겁니다. 왜? 코스트가 마이너스 0.04고 그리고 러닝 레이시 0.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여기다 알파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결국 마이너스 0.04에서 0.02로 넣을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00이 아니라 1이라고 가정합니다. 목적지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식 그대로 공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이랑 그렇게 해서 땅땅 지나갈 때마다 그 자기가 지나온 곳에 그 값들 유틸리티 값을 딱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마이너스 0.02로 바뀌었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R 값은 얼마인가요? 1이잖아요. 1인데 그 1이란 값을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러닝 레이시 0.5니까 0.5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할 것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리디 설치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저렴한 경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면 위에는 마이너스 0.02가 선택돼 버렸잖아요. 따라서 저렴한 경로는 밑에 거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세 가지 경로입니다. 그 중에 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스트로 가는 걸 선택을 했죠. 이스트로 가는 걸 선택을 해서 똥똥똥똥똥똥 가다가 이쪽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고 하는 거죠. 가서 가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을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주더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주니까 다시 이것도 공식으로 위에 있는 공식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그대로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50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니까 이 도착하고 난 뒤에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도착했으면 나는 빠져나간다. 빠져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뒤처리를 해야 되겠죠. 뒷정리하면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보면은 또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오죠. 처음에. 그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이 녀석하고 두 개가 이미 마이너스 0점이고 여기는 0, 0이잖아요.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디 설치하고 똑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제일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보면은 결국 이것도 마이너스 0.02가 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0.02가 되겠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 같이 마이너스 0.0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주변에 있는 걸 다 훑어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 패시브 TD 알고리즘에서 단점으로 지적했던 뭐예요? 미싱 스테이트가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죠. 빠짐없이 다 가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구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한 길로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죠. 이게 지금 이렇게 색깔을 해둔 표시한 것은 n입니다. n. 그러니까 빈도, 방문 빈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색깔을 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표현이 됩니다. 항상 n 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n 값도 이전에 패시브 러닝에서의 n 값과 똑같습니다. 이 값입니다. 이 값. 그죠? 그렇게 하면은 목적지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1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냐? 가다가 때리치운 거죠.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Q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단순하죠. 그것을 이제 밑에 보면은 이건 엔비디아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스타트, 그죠? 시작 지점이고 여기가 목적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장애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타트 해가지고 경로를 찾아가는 거 이터레이션을 10번, 20번, 30번 쭉쭉 반복하면서 이렇게 경로가 나중에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죠. 이것이 최적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과 같은 알고리즘이죠.